반갑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내렸고요. 자, 코스피의 상승률도 0.2%에 그쳤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나 기관 매수는 강하게 들어왔지만 시장에는 그것 그대로 압박감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 일단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율 절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처음에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됐었던 부분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모양새들, 한국이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거 아니냐. 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관망세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루 연기가 됐더라고요. 16일로 정상회담도 없고 그냥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건데 하루 연기가 됐어요. 뭐 특별하게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관망하자,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다 보셔야 되겠죠. 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나 금융투자가 장 후반부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갔는데 실체가 별로 없었어요. 뭘 샀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국전력,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이노베이션,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원전과 반도체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좀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식품주, 오늘 삼양식품이 뉴스 핫 이슈로 계속 떠올라가는 모습이에요. 120만 원대 찍어주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난 모습이고요. 뭐 저는 이제 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심 같은 경우도 오늘 10%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식품주도 아주 잘 나갑니다. 쭉쭉 나가면서 수익률을 계속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죠. 2차전지. 급락세를 보입니다. 사실 2차전지가 더 빠질까요? 바닥입니까?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솔직히 2차전지는 지금 헤어나올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업황 자체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다 같이 묶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는 2626포인트 0.2% 상승 마감했는데 뭐 다치 형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이사항은 아니에요. 특이사항 아니고 오늘 분봉상을 체크해 보시면 특별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습니다. 저점 지지는 잡아줬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엔 그냥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어가 좀 됐던 것 같고 내려가면 뭔가 안 될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조금 이따가 수급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미친놈처럼 매수를 막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외국인들이 좀 주춤할 정도였어요. 외국인들이 뭐야 얘네 뭐야 그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야 쟤네 왜 그래 이런 정도 느낌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미친놈처럼 치고 올렸다. 방어를 좀 하려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수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횡보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는 괜찮아요. 근데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은 지금 급락한 이후에 회복이 거의 안 돼버린 상태였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모양새가 결국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낙폭이 1% 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특히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다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중간 단계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은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미친놈을 한번 보자고요. 자, 금융투자가 1,700억 정도 순매수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2,000억 넘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1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미친놈처럼 여기 1시 반부터는 더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가고요. 2시 반 되니까 더 미쳐가지고요. 각도가 뭐 아주 그냥 급등처럼 올라가 버리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게 딱히 무엇을 매수하고 있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올리고자 하는 거라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도 아니고 뭐 그냥 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구면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일정부가 넘겨줬죠. 외국인들 1,700억.
금융투자도 1,700억.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둘이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자, 연기금들은 15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자,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기관 총계로서는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상황으로 봐서는 수급이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나쁜 것 같아 보이진 또 않아요. 나쁜 쪽으로 꾸미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실체를 지금 알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87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아한 거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 매도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거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쪽이 아니라 종목적으로 박아주려는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이닉스가 2%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분이 0. 몇 %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닉스 둘이서 오늘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0%대 보합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돋보이는 게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마이너스 5.37% 30만원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네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지금 뭐 공모 가격 밑에 완전 최저가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아닙니다. 모른다는 거죠. 지금 과매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격을 점점 벌리고 있어요. 그럼 반등 나오더라도 주가가 누르는 압박이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면 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총이 4등으로 밀린 것도 애매하지만 이거 말고도 2차전지 넘어가면은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면서 지지점 이탈하고 저점 이탈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얘는 철강인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잘못 엮여가지고 마탱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한국전력이 5%.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야, 한국전력 팔아먹었는데, 이거 너무한데. 지난 며칠 전에 조정 나올 때는 그래도, 야, 싸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야,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어요. 네. 원전 관련주들이 한전기수 오늘 8%대 상승하기도 하고요. 야, 미쳐버린 상승이 또 원전 쪽에서 나타났네요. 이쪽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금융투자애들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매수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한번 그건 조금 더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 보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것들 나쁘죠. 네. 방산주들은 움직임이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애매하다 싶은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수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방산주 쪽 움직임 좋았고 또 식품주 삼양식품이 120만 원 아래쪽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118만 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농심이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유지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에게 TC본더 납품을 한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를 좀 이끌었고요. 근데 뭐 하나도 같이 납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도 납품하게 되는데 가격 이 규모가 수주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의 독점 체제가 좀 깨지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기도 한데 아니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해서 올려주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는 또 봐야 되는데 점점 이제 경쟁자에게 이런 자리를 위협받는다라고 한다면 부담 요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현대 마린 솔루션 좀 떨어졌고요. 네, 하나솔루션, 네, OCI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전력 관련주 섹터들이 조금 더 이제 강세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는 좀 볼만해요. 또 게임주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게임주도 잘 올라가고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돼서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다음에 뭐 해운주 쪽에서 HMM이라든지 이것도 오늘 수익률 좋죠. 네, 수익률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강 종목이었죠. 특강 종목 중에 미코도 있잖아요. 미코도 지금 수익률 신고가 나오면서 쫙쫙 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 특강만 들으셔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HMM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 많은데. 괜찮은 것도 많은데. 자, 아무튼, 네, 그런 시기로 나온 종목들이 있었고, 각자 뭐 개별적인 재료나 이슈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저푸른 초원이었는데, 펩트론하고 리노공업,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근데 나머지 것도 다 빠졌단 말이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클래시스, 뭐 등등등등등등. 네. 뭐 올라온 것도 있어요. 올라온 것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하락 종목들이 중심부에도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엔캠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전 BHI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끄집어내릴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일단 바이오 쪽 이슈도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이제 네, 투자자들이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네, 종목 간의 어떤 이런 괴리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 이렇게 좀 갈라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등락 현황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18개, 많이 안 올랐어요. 581개 하락이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480개 상승, 안 된죠. 476개 상승, 1172개 하락. 요거는 1200개 넘었었는데 조금 줄었네요. 네, 둘이 합치게 되면은 네, 어쨌든 1800개 이상 오늘 하락이 좀 나왔네요. 상승 포인트 보시면 상한가 종목은 많이 줄었어요. 메디콕스, 비치로시스, 마이크로컨덱솔, 한세, MK, 흥국화재, 우선주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센코, 삼양식품이 여기 이름을 올려놨고요. 뭐 20% 이상 올라간 종목은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미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기술, 한전산업, 돌아버리네요. 그죠? 쭉쭉 치고 넘어갑니다. 이게 원전 관련한 섹터들이 이제 기다 아니다 뭐 이런 효과들 많이 봤는데 아주 강세 흐름들 쭉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원전 폭락할 때 매수 한번 해보신 분들, 네,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생각보다 상승률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는 BBC까지 해가지고요. 45개 상승 마무리됐고요. 상승 포인트는 2.5%, 조금 더 올라왔네요. 자, 하락률은요. 청호 ICT, 그 다음에 파루, 형지글로벌 뭐 등등등 하한가는 없고요. 네, 쭉 내려보면 여기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 30개 정도 잡혀있죠. 이것도 제법 많은 편이고,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이끌었다. 대형주 쪽은 오늘 편안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내려보시면 4%, 여기도 계속 늘어나. 자, 그러면 아까 상승률 얼마였어요? 2.5였나요? 4%면 마이너스 1.5잖아요.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오늘 자동차나 반도체 다 괜찮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섞여 들어간 종목군들 많이 올라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월종에서는 이제 뭐 좀 내려간 것도 있어요. 동양 EMP라든지 그 다음에 태웅 이런 거 추가 하락도 일어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마이너스 1.5 정도는 아니고요. 네, 많이 나오면 마이너스 0.5 정도. 네, 마지막에 조금 더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0.5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잘하면 플러스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그거는 집계를 더 해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네, 보합 수준 네,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0.5를 넘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제가 정말 궁금했었던 네, 매매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죠. 근데 금융투자, 이놈들이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해줬네요. 요거를 매수가 들어왔다. 특히 한국전력 5%까지 땡겨 올리려면 열심히 샀어야 됐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기 그래, 이해가 된다, 그죠? 3시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1.7%대에서 얘는 다른 이슈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특이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공중 케이블 뭐 이런 거 보강한다, 뭐 이런 정비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아무튼 원전 관련 섹터가 오늘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다.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쪽하고 방산주 쪽 매도가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은 일단 이렇게 2차전지 쪽에 집중이 좀 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하나 비전은 매도하고 하나 한미반도체는 매수를 했네요. 자, 이거는 네, 한미반도체 승리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좀 됐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하이닉스 역시 매수를 많이 해줬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좀 더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삼양식품,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네, 농심 매수 있고요. 식품주도 매수가 일단은 눈에 띄게 들어왔어요. 네, 디어유도 오늘 7.6% 상승. 추세가 일단은 형성된 종목군들은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 있겠죠. 자, 역시 매도는 삼성전자는 상징적인 부분일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알테오젠, SDI, LG화학, SK텔레콤 매도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하고 지금 2차전지 집중이 됩니다. 오히려 방산주 쪽 매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 완전히 진심이 돼버린 것 같은데, 코스닥 쪽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지금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또 신저가 또 나왔네요. 44,000원까지 빠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은 이제 확실히 죽여야 될 걸 죽이고 올라갈 거 올라가자. 약간 그 손바뀜이나 세대 교체 이런 게 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환율 잠깐 봐드리면,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93원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400원대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수출주에서도 특별하지 않고 내수주 쪽도 특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수출주도 매수가 들어오고 내수주도 매수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내수주 쪽에서는 이제 아까 보셨던 식품주나 뭐 건설주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뭐 오늘 개세건설 네,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GS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현대건설 이런 것들 오늘 강세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와 시장 흐름, 수급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료를 갖다 붙여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불금이니까 또 푹 쉬시고 네, 또 탈탈 털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또 신나게 또 투자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